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9월 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방송을 안 했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장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 미국도 뭐 그런 대로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좀 방송을 해볼까 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주도 생각에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 9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장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 상승 이유가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이쪽에서 좀 매기가 들어와가지고 상승을 한 것 같은데, 또 그 전날 미국 장이 좋았으니까 상승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정도 가지고 다시 이게 추세 반등이 일어난다? 이게 하방에서 다시 상방으로 바뀐다? 라고 할 수 없죠. 차트상에서도 나오는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금요일 날 잠깐 이제 오늘도 사실 방송할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요것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그 코스피는 2,700을 뚫을 수 있는지 뚫고 나서 고민을 해보는 거고, 코스닥은 775를 뚫을 수 있는지, 왜 거기서 계속 맥혔으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사실 뭐 저번 주 금요일 날도 2차 전지 위주로 해서 상승했는데 오늘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잖아요. 크게 상승을 하는데 지수에는 별 반응이 없고, 근데 봐서는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아니 저기 이 개미들이 투심이 살아났느냐? 11조거든요, 거래대금이. 어. 개미들 거래대금이 11조라 그러면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난 건 아니죠. 적어도 14조, 15조 시작이니까 10조에서 갑자기 뭐 20조 올라간다? 좀 애매하죠. 그러면 한 13조, 14조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도 종가에는 한 13조, 한 15조, 15조, 16조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높여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775 깨고 상단으로 올라간다. 775 깨고 올라간다 그래도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데, 글쎄요. 지금 2차 전지, 2차 전지 지금 상승하는 게 뭐 저도 왜 상승하는지 몰라가지고 좀 알고 봤더니 LFP 그거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그 5조 수주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59만 대? 59만 대 분량. 아니 1년에 판매되는 그 규모가, 그죠? 자동차 내연기관까지 해가지고 자동차 규모가 거진 뭐 2, 3천만 대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만 순수하게 수출되는 물량이 거진, 생산되는 물량이 수출되는 게 아니라 생산되는 물량이 우리나라에서만 거진 4, 500만 대거든요. 그죠? 일단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진 내수, 그다음에 수출 이 비중이 굉장히 크고, 현대자동차 해외 공장도 있는데, 그리고 그 한국GM 같은 경우는 거진 수출이 99%. 어. 거든요. 거진 한국GM 같은 경우만 해도 거진,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한 100만 대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100만 대 가까이 수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안 될까요? 하여튼 한국 GM이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옛날에 대우자동차 아닙니까? 떨어져 나가가지고 지금은 뭐 맨날 망한다, 맨날 뭐 파업한다, 그리고 뭐 맨날 그 뭐 철수한다 얘기 나오는데, 글로벌 GM 입장에서는요, 미국 GM 입장에서는 한국 사업장만한 데가 없어요. 투자 하나도 안 해도 연간 수십만 대 차를 생산해가지고 고도에 납품되는데, 그게 다 북미로 나가요. 예전에는 유럽으로 나가다가 지금 북미로 나가고 있거든요. 북미로 나간다라는 거는 품질이 검증이 된 거예요. 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그 이제 작업자들이 굉장히 노령화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수출이 잘 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그 제조업 기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GM 같은 경우는 저도 그쪽 저도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데이터 같은 거 보면 거진 혈세 빨려 먹는 겁니다. 그때. 저 GM 쪽에는 넘기면 안 되는데 한국 GM 같은 경우는 껐다가 없어요. 그리고 저 르노 삼성, 그죠? 르노 삼성 같은 거 차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뭐 몇만 대다 몇십만 대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엄청나게 생산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내에서만. 근데 저거 달러 5조 가지고 지금 주가를 그것도 7월 초에 나온 뉴스인데 그 이외엔 뉴스가 없거든요. 의심스러워요, 저 지금. 지금 왜 상승을 시키는지. 금리 다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9월 FOMC 회의 끝나고 나서는 주가, 그러니까 뭐 현금 챙겨라 막 이런 유튜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이후에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금을 챙겨야 되는데 누가 현금을 챙겨야 될까요? 그죠? 이거 지금 개미들한테 물량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매기가 붙고 밈이 붙는다 그러면 개미들이 가만 안 있거든요. 그죠? 오늘도 그래가지고 개미들 거래대금을 보려고요. 보고 나서 확인을 하려고요. 예?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게 선물도 안 들어왔어요. 선물도 안 들어오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이게 이제 그 비차익, 우리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비차익인데 요걸 좀 제가 가끔가다 봐요. 요게 들어왔어야 돼요. 근데 또 3천억 마이너스가 났어. 이거는 프로그램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거거든요. 바스켓 매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 그 8월 30일 날 30일 날 이제 뭐 그 윈도우 드레싱이죠. 그죠? 분기말, 월말 이게 잡혔으니까 주가를 다시 상승하는 그런 거 있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다시 주가를 상승을 시켜야겠다. 그죠? 오늘 저녁에는 미국장이 안 열리니까 오늘은 그렇게 지나간다 해도 미국장 열리고 나서 그 다음 그죠? 그 다음에는 미국장 향방 보고 나서 이제 우리 장에 매기가 들어올 텐데 그게 매기가 상방으로 들어올지 하방으로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면요. 아니 현물도 사고 선물도 사고 그죠? 비차익 거래에서 여기 프로그램도 바스켓도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대략 3천억이에요. 뭐 주가만 뻥 뛴 거지.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선물에서도 계속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잖아요. 선물 이제 9월 2일 며칠 안 남았거든요. 옵션 만기가 선언 만기, 선물 옵션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죠? 선물 옵션 만기가 가까워지면 사실 비차익 거래에 대한 어떠한 그 데이터를 뽑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추세 다시 반등해서 상승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여기서 미결제 약정이 싹 올라가야죠. 자신 있다 그러면. 그죠?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또 미결제 약정 보기도 힘듭니다. 만기가 가까워지면 이거 좀 데이터가 안 맞아요. 파는 세력들이 더 많죠. 이거 정리하고 나가는 세력들이 더 많아가지고 힘들다. 그죠? 그렇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봐도 그죠? 가만히 봐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잘 버티고 있어요. 뭐 코스피도 잘 버티고 있는데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700을 뚫을 수 있는지 아니면 코스닥 같은 경우 775를 뚫을 수 있는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18,000을 뚫을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밑에니까 저는 고버스를 탄 거고 그죠? 그 위에 뚫고 올라간다 강력하게 상방으로 뻗치고 올라간다 레버리지 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댓글이 한 3개 붙었는데 거의 뭐 초등학생 수준의 댓글. 내가 저런 댓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댓글은 잘 안 지우는데 지워버렸어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댓글을 좀 달아달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뷰를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주도는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잖아요. 돈도 안 되는 거 방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거 지금 뭘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거기다 대고 뭐 그죠? 초등학생들이 붙일 만한 그런 댓글을 보신다 그러면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많이 힘드셔서 그런가? 이해는 되는데, 뭐, 글쎄요,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안 좋죠. 그죠? 차라리 댓글이 안 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댓글보다는 내가 만약에 지금 저하고 뷰가 반대가 된다. 저 반대되는 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뭐 레버리지라든지, 뭐 저도 레버리지 지금 타고 싶어요. 차트만 잘 만들어진다고 하면 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저 선물자들 옵션이 완벽하게 상방이다. 지금 외국인들 선호 포지션이요 다시 하방으로 돌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제가 저번 주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희한하게 외국인들 포지션이 상방으로 돌고 있다. 하방 포지션에서 상방으로 돌고 있다. 그거 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2,700, 775 이거를 뚫지를 못하고 밑에서 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버스를 슬금슬금 탄 거고 그 전에 저 레버리지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또 다시 하방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물 옵션 만기가 가까워지니까 그 포지션을 또 어떻게 확인하기가 또 애매한 시기라는 거죠. 그죠? 지금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생각들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이 정보를 하나하나씩 나눠 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거, 그죠? 지금 나오는 정보들, 그죠? 핫한 정보들, 그죠? 그리고 남들이 다 아는 정보 말고 남들이 모르는 정보들, 그죠? 무슨 뭐 카더라도 괜찮습니다. 카더라도 괜찮고 이런 거를 본인의 생각을 댓글로 좀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 댓글을 보는 많은 분들이 그죠? 적어도 제 이거 보면 한 200분, 300분은 구독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 한 10%는 진짜 꾸준히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 그리고 이 보는 분들 중에 또 상당히 그 내공이 깊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댓글을 보고 거기서 이거는 이래요. 그래가지고 서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토론의 장이 아니라 그죠? 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토의가 되는 거예요, 토의가. 우리는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주식으로 도박을 한다든지 남의 돈을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선물 옵션이 아니거든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잖아요. 주식은 가치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댓글, 그래서 이번에 좀 댓글을 지웠어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댓글은요, 그냥 지워버리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전에 상처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방송에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어떠한 방향, 포지션도 안 나와 있고, 다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서 크게 변동이 된다,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몇몇 수작하는 그렇죠. 그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수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털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불안해 있어가지고 털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조금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오늘 2차 전지가 왜 상승할까라는 데에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2차 전지 상승을 하나 있어가지고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 같이 코스닥은요 775 넘어가고 진짜 800 넘어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완전 추세가 상방으로 잡혔다. 개미들이 보글보글 끓는다. 코스닥은 제가 코스닥으로 돈 번 거, 그리고 코스닥으로 크게 번 거는요, 딱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꾸준히 보는 겁니다. 우리 개미들 거래대금만, 한 15조 이상으로 딱 나오고 나서 무조건 레버리지 들어가잖아요. 절대 후회 안 해요. 외국인들이 팔던, 기관이 팔던, 뭐,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그냥 끌고 올라갑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근 몇 개월 내에 그게 나오질 않았어요. 투심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 뭐 2차 전지가 상승을 하는데 뭐 상승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신다 그러면 좋은데 저는 과연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사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그 지수 플레이니까 지수 투자자니까 뭐 상방 하방을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저번에 막 주가 하락할 때도 저는 그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그죠? 근데 뭐 주식상으로는 하락을 한다 그래도, 그러면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돈을 벌고, 그죠? 뭐 대안이 없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하이닉스에 나오는 그 HBM, 그거 뭐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 16만 원 밑에 15만 원대 오면 사고 싶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게 볼베 하단이니까. 근데 그 못지않고 상승한다는데 상승도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 그 차트상으로 몇 가지 지금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안 맞는 게. 그리고 뭐 지금 상승한다 하락한다 그걸 떠나가지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2700, 775 이거를 뚫는지 안 뚫는지. 그죠? 뭐 상단 매물이 막혀 있다, 하단 매물이 막혀 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횡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방이나 하방이나 크게 터집니다. 그 터질 때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하방으로 크게 터지면 하방 따라가면 되는 거고, 상방으로 터진다 그러면 상방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죠? 진짜 여기서, 진짜 뭐, 하여튼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레버리지다 해가지고 상방으로 뻥 터져가지고 2700 뚫고 막 상승하잖아요? 그때 그것만 잘 올라타면 돼요. 그러면 그게 진짜 3000까지도 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지수 플레이를 하잖아요. 지수 플레이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2700포인트예요. 2600, 2700포인트가 2700이 퍼가 그러니까 그 퍼라는 거 있잖아요. 퍼. PBR이 1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증시를 제대로 가늠할 수 못할 수 있는 지수대예요. 그러면 제대로 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3천 정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거 1.2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2,400, 2,500 오면 무조건 주식 사라. 여기가 0.8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게 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전체적인 지수가 주가를 주식을 못 따라간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적어도 2,700 이상, 2,800, 2,900, 3,000까지는 가 있어야 되는 주식 그 지수는 그게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나중에 계속 올라간다 이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해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특히 연기금은요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 그거 꼭 확인해 주시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볼 때 제가 저 차익 비차익은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이 금융투자를 보는 거예요. 금융투자. 어? 어. 저 비차익이라든지 이런 거 나올 때 금융투자로 잡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오늘 주식도 잘 잡혀 있는데 뭐 잘 잡혀 의미 없습니다 지금. 그죠?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상승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오늘 이제 저녁에 미국장이 안 열리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정체가 됐어요. 제가 은 가격 좀 보자 그랬잖아요. 이게 금 가격이에요, 금 가격. 요거를
시간봉으로 봤더니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요게 며칠부터 잡혀 있냐면 8월 20일부터. 여기 8월 20일부터 8월 20일.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혀 있죠. 상승 못 하고 잡혀 있는 거예요. 금 가격. 그리고 은 가격. 은 가격은 대략 하락을 했죠. 그죠? 여기서 8월 26일부터 지금 하락을 했고 8월 20일이 여기거든요. 그죠? 여기에 상승 하고 나서 여기 뜨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28분. 그리고 제가 이 금하고 은은 지금 주가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제가 잘 이쪽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이거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원재재 가격, 특히 금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 상승을 할 때 주가가 따라 상승하는지, 이게 하락을 할 때 주가가 따라 하락하는지, 그리고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뭐 침체란지 이렇게 온다 그러면, 다들 그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뭐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원재재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 사겠죠. 그러면 근원으로, 금화에는 음으로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금 가격 상승하면서 주가가 빠지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금은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제적으로 얘네들이 움직임을, 주가를 조금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100%는 아니더라도 미리, 이 조금 이상한데? 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는데, 얘 안 좋아요, 지금. 슬금슬금 빠져요. 다시 28불, 은가격이 28불까지 내려왔죠. 구리야 뭐 그렇다고 쳐도 지금 또 유가예요, 유가. 그죠? 유가 상승하는 듯 하더니 다시 내려왔죠. 73불.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을 한다 그래가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유가가 하락하고 안정화되고 그게 아니라 이게 수요거든요, 수요. 그래가지고 여지까지 데이터로 봤더니 예전에는 60불대, 60불, 그러니까 60불에서 65불 그 사이에서 왔다 갈 때 할 때가 골디락스. 가장 좋을 때였는데 지금은 이게 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70불, 80불 대 있어야지만 좀 안정화되는 거예요. 얘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70불 미만으로 깨지고 내려가가지고 주가가 어떤 모양을 보일지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가가 하락할 때 주가도 같이 하락을 해요. 이게 지금 중동, 이란,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그 전쟁하고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죠? 먼저 번에 이제 전쟁이 조금 살벌해져가지고 뭐 미사일 몇 발 쏘니까 이렇게 좀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유가가. 뭐 옛날에 우크라이나 전 일어났을 때처럼 뭐 주가가 그냥 쭉쭉쭉 올라가서 뭐 100불 넘어가고 110불 넘어가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죠? 유가는 지금 경기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가 빠진다라는 거는 호재가 아니죠. 이상한 거예요. 지금 원자재 가격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안 좋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환율도 문제예요, 환율. 환율도 지금 제가 지금 환율 보지 말자 그랬잖아요. 엔화가 145엔. 엔화가 145엔이에요. 그죠? 여기서 엔화는 정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한시름 놓은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1340원이에요. 엔화가 빠졌는데 그거에 대응해서 대제로 빠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달러 지수가 101이에요. 101.5. 좀 올라왔는데 101.5. 제가 그랬죠. 100일 정도 되면 1200원이라고. 과거에 봤을 때는 1200원. 그러니까 우리 환율이 1200원대 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앞에가 13이 찍혔는지, 12자가 찍혀야 되는데 왜 13이 찍혔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보자고 그랬더니 지금 완전 뻐그러지는 거예요. 그죠? 환율. 지금 안 맞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곧버스를 열날이 사자? 이건 또 아니죠. 그죠? 곧버스를 열심히 사자? 이제 곧버스다? 추세 하락이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별로 안 좋다. 항생. 이게 항생을 샀어야 되는데. 항생. 항생을 샀어야 되는데. 야, 이거 없네요. 살 만한 게 없어. 진짜 이거 선물을 사든지 아니면 미국장에서 사야 되는데 그러고 싶진 않고. 그죠? 애매하다. 유럽도. 그죠? 유럽 잘 가죠. 근데 유럽 얘 상단에 걸렸다 그랬죠, 지금. 이거 뚫고 나가는지. 얘도 이제 이거 뚫고 나가는지 고민해야 되고. 그죠? 나스닥 18,000 뚫고 나가는지. 요게 18,000 라인이에요. 요게 18,000 라인. 요게 18,000 라인이거든요. 요 18,000 딱 칼 꽂고 쭉 내려왔는데 요거 뚫고 올라가면 우리는 다시 고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얘. 그죠? 요거 뚫고 내려오면서 시간이 그냥 다 깨져버렸거든요. 여기 뚫고 내려와가지고. 여기 뚫고 내려와가지고. 그죠? 올라타고 얘만 뚫고 나가면. 그죠? 이거 마지노선 잡고 레버리지 타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죠. 18,000 밑에서는 저는 고버스 타고 위에서는 레버리지 타고 싶다고. 이 와중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비중만 조절할 것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 정도 수렴을 했잖아요. 이거 며칠 수렴한 겁니까? 그죠?
하나,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건 어제죠? 금요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주일. 하나, 둘, 셋, 넷, 2주. 어? 보름 동안 수렴한 거예요, 여기. 보름 동안. 그죠? 이 정도 수렴했으면 상방이나 하방이나 크게 터집니다. 그죠? 흘러내리든지. 어? 여기서 뭔가 나올 거예요. 그것만 기다리면 된다. 지금 뭐, 부안해동 해가지고 어설프게 행동하지도 못하고, 뭐, 주식 사는 거야. 뭐, 투자야 개인의 선택이지만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우리 장에서는 2700. 그죠? 2700 이거 며칠 수령한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오늘까지 12일 수령한 거예요. 12일. 그죠? 보름도 더 됐죠. 일주일이 5거래일이니까. 12거래일 수렴한 거예요. 그러면 얘 상방이다 하방이다 터질 거 아닙니까? 그때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죠? 코스닥도 똑같고. 그죠? 음. 그렇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드렸어요. 방송을 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레버리지다 곧버스다. 저도 지금 고민이 많거든요. 고민이 많은데 그냥 지금 우리 증시 하루하루에 우리 증시를 보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어요. 지금 차라리 다른 쪽의 데이터를 좀 뽑아오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외국인들 뭐 기껏 해가지고 현물에서 지금 한 700억 정도 사들이고 선물에서 뭐 한 2천 개 아까 전에 3천 개까지 팔아대더니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의미 없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뭐 지수가 상방이다 하방이다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기 지금 이 우리 증시에서 나오는 이 지수는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호비 막 가까워졌기 때문에 언제죠? 오늘 2일이고 둘째 주 12일이네요. 12일. 12일, 20일 이렇게 잡히죠. 아닌데? 5일인가? 이게 옵션 만기가 잠깐만. 첫째 주인데? 이게 첫째 5일이네요. 야, 이 맞나? 잠시만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빨간 거 들어오고. 아이씨, 순간적으로 헷갈렸어. 순간적으로. 이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첫째 주가 아니라 둘째 주잖아요. 그 12일, 미국이 20일, 12일, 20일. 그죠? 어쩐지 이상하다 그랬어요. 네. 순간적으로 첫째 주 목요일인가? 미국이 둘째 주 목요일인가? 막 이게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헷갈린 거예요. 아이고 참나. 이게 방송이 좀 급하게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하여튼 요런 좀 미스가 있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죠?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여러분들 알아들으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별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요것만 그냥 확인해. 저는 요것만 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비중 조절하는데 비중 조절 안 하고 그냥 있어요. 솔직히 조금 여담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퍼스를 안 타니까 그냥 냅뒀어요. 이거는 지금 포지션이 아예 없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했잖아요. 그죠? 조금 더 샀습니다. 조금 더 샀어요. 조금 더 샀고, 얘는 775를 버티는지, 그거 확인하고, 775 버티고, 만약, 어, 750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홀딩 해야죠. 하방으로 홀딩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2700, 어? 2700 이거 상방인지 하방인지 요거 지금 확인을 하고, 그죠? 근데 뭐, 시간봉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애매하죠. 근데 어느 정도 잡히고 외국인들이 포지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위의 지표라든지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세팅해가지고 그냥 고버스 들어가는 거고. 저도 사실 지금 100% 고버스. 제가 여러분들 제 투자 방법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가용 자금을 5덩어리로 나눠요. 크게 이 5덩어리가 거진 다 들어간 게 그 2000년 11월 달 그때 이후로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그 2022년 하락할 때 주가 하락할 때 그때도 세 덩어리밖에 안 들었거든요. 이제는 한 덩어리 가지고 지금 비중 조절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뭐 레버리지다 겉버스다 뭐 혼신의 힘을 실어가지고 뭐 투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때도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좀 급하게 생각 안 하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음? 좀 기다리시면 기회는 와요. 그죠? 주식이라는 게 오늘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다리다 보면 기회가 오는데 지금 유튜버들이라든지 이런 방송 제가 이제 그 방송을 거진 안 보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그죠? 무슨 뭐 또 한편에서는 금리 인하가 호재다 어떤 한편에서는 금리 인하가 악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리 인하는 악재예요. 미국이 지금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금리를 인하를 해야 돼.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경기가 안 좋아서 인하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억제가 됐기 때문에 인하를 한다. 인플레이션이 억제가 되는데 왜 금리 인하를 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인플레이션이 억제됐다고 해서 금리 인하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금리를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그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위에서 분명히 눌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기를 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그냥 우상향으로 골디락스처럼 쭉 간다 그러면요. 금리를 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금리가 완벽한 금리인 거예요. 어. 왜? 미래라든지 나중을 위해서 이 금리는 놔둬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왜 인하를 해요? 그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서 그게 주식이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를 하면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다 빚의 나라 아닙니까? 빚으로 이루어진 지금 이 시스템인데 이 이자 부담을 조금 완화를 하려면 여러 가지 그 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일본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죠?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번에 금리 인상한다 했더니 진짜 난리 법석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줘가지고 그 갭차를 메꿔줘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가 맞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주돈도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주돈 얘기가 다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이 중에 주돈이 얘기한 것 중에 한 문장, 한 단어만 여러분들이 캐치하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투자해서 돈을 버신다 그러면 주돈은 감사한 거고. 그죠? 여러분들이 들으셔가지고 주돈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요. 그걸 그냥 댓글로 써주세요. 그냥 뭐 초등학생처럼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내지 마시고 진짜 없어 보여요. 제가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얼굴을 안 본다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이게 명예라는 게 있는데 그죠?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명예라는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요새는 명예가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말한 거, 특히 이 글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짓는 그런 행태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사는 거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이해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돈은 같이 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는 궁금해요.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뭐 저도 독수리 타자입니다. 독수리든 갈매기든 뭐 오타가 났든지 맞춤법이 틀리든지 뭐 띄어쓰기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제가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글을 보고 그렇구나. 그죠? 어, 젊은 사람들 따라가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그죠? 그렇게 유능하게 타자가 나오질 않으니까 우리 그런 세대가 아니죠. 주도도 이제 나이가 50이니까 그런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뷰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돈은 같이 버는 거다. 그리고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몇 가지 조금 이상하다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도 캐치하시고 또 새로운 지표라든지 새로운 어떠한 그 원자재 지금 원자재가 조금 잘 맞아 들어가는데 환율도 이제 슬슬 맞아 들어가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고 그죠? 그리고 지금 RSI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대입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잘 안 맞아요. 일단은 선물 옵션이 끝나고 FOMC가 끝나야지 뭔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전에 방향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글쎄요. 그게 찐 방향일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큰 폭의 움직임은 없어요. 그동안에 횡보를 했는데 갑자기 큰 폭의 움직임이 있다? 갑자기 뭐 오늘 저녁에 미국장 끝나고 내일 저녁 미국장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3%짜리 음봉이 나와버리면 심각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상승하라? 큰 폭의 상승하라?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조금 여유를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